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12월 18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어저께 광명 뉴타운 첫 분양이죠. 16R 구역 이제 재개발해서 지어지는 광명 에코자의 위부 모델하우스 목동에 있죠. 다녀왔습니다. 모델하우스 가서 보고 광명 뉴타운 현장도 다녀왔어요. 현장 한번 차로 좀 둘러보고 걸어서 사진 좀 찍고 그 주변까지도 좀 둘러보고 왔습니다. 이 2000년대 중반에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큰 그 시절에 서울을 비롯해서 이제 재정비 촉진 사업들이 서울 주변의 이제 구도심들에서도 추진들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가는 곳도 있고 가지 못하는 곳도 있고 좀 그런데 서울도 마찬가지죠. 서울도 뉴타운 사업 중에 가는 데가 있고 해제된 데들이 있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이 같은 재정비 촉진 사업 자체가 이렇게 좀 다 지역별로 좀 결과물들이 다른데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이제 성공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다소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첫 분양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재개발 구역들을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수도권 쪽은 그렇게 많이 가본 바가 없어서 이참에 겸사겸사 광명 뉴타운도 보고 또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이케아 지나서 광명 역세권 있잖아요. 광명 역세권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입주들이 시작했죠. 광명역 파크자이나 광명역 푸르지오나 그래서 또 지금 지어지고 있는 작년에 분양할 때 아주 난리 났었던 광명역 태영 대시양이라든가 이런 데도 좀 구경할 겸해서 한 바퀴 조금 보고 왔고요. 그래서 나름 되게 보람찬 일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 좀 사진도 정리하고 부동산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블로그 찾아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블로그 네이버에서 부동산 검색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광명 뉴타운 현황, 광명 에코자의 위부, 역세권 이 사진들 쭉 담아놨으니까 블로그 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주택 대출 변동금리 일제히 치솟는다. 최고금리 4.6%대 육박이라 그래서 보면 경제면에서도 제일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가 주담대 금리 4.5%대 껑충 속 사는 대출자들 그래서 이제 변동금리들 금리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관심사로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2.83%에서 4.42%였는데 2.87에서 4.46으로 0.04 정도. 아무튼 4.5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은행별로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조금 상승한 0.04% 정도, 0.15% 정도 상승한 예도 있고요. 그렇게 올라간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다.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기사 덧글에 보니까 이제 금리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무리한 대출 받고 집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걱정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대출 갚기 급급한 분들은 자산을 정리해서 위험을 대비해라. 이제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호응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정비 사업에 관한 얘기입니다.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죠. 도시 환경 정비 사업까지 이렇게 정비 사업 추진하는 데들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 재개발 조합장 하면 그 동네에서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조합장 하는 경우도 많고 사실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이 하나의 말 그대로 큰 수익 사업인데요. 결국 잘 비싸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좀 주먹구구식인 면이 되게 있죠. 집을 많이 져본 이런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지역에 이제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 컨설팅 업체를 고용을 해서 정비 업체라고 하는 데들이 이제 업무 대행을 이제 해주고 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주먹구구식 과거에 어떤 그런
그런 사업 행태라고 해야 될까요?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리라든가 정비 사업, 결국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도 결국 이제 들어올 분양 수입, 조합원 분양 수입, 일반 분양 수입을 매개로 해서 그렇게 앞으로 돈 들어올 거니까 집 짓는데 돈을 많이 쓰는 사업이잖아요. 설계를 한다든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무슨 용역업체를 선정한다든가 다 비용이 되는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비리들이 되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비리에 의해서 문제가 된 사업장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2조합 시스템이란 걸 이제 구축을 해서, 정비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회계, 행정, 인사 등등, 이런 내용들의 어떤 기준들을 만들고, 이제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또는 추진위에서 이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은 부분을 만들었나 봐요. 제가 이런 어떤 시스템인지 돌아가는지 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 기사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조합의 임원, 직원 예산, 회계, 인사, 행정 등 조합 운영과 관련된 각종 문서를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전자결제 시스템 기반으로 개발되어서 회계, 세무, 법령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이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조합원들은 따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지 않아도 이 시스템을 조합원들이 열람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조합이 어떤 부분에서 비리를 저지르는가 안 저지르는가 등등을 조합원들이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 그래서 좋은 시스템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안 쓰면 사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사에서 보니까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이제 내년 1년 동안은 시범 사업을 해보고,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런 거 입력하고 이런 거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보통 조합 임원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 1년 정도 시범 운영하고 나서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2019년부터는 조합과 추진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할 거라고 하니까 2019년 이후부터는 좀 더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좀 더 지금보다는 안착이 되지 않겠냐,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제가 조금 약한 광진구 정비사업 얘기입니다. 광진구 자양호 재개발 도시 재정비안 통과라고 이렇게 되었는데요. 재개발, 이제 앞으로는 재개발이라는 표현이 많겠지만 지금은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정확하게는 명칭을 부는 게 맞는데, 내년 2월에는 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 재개발 사업이 이제 합쳐져서 그냥 재개발 사업으로 통합이 되는데요. 아무튼 그 말이 중요한 건 지금은 아니니까. 이 광진구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잠실대교 북단에 건대 밑쪽에 보면 요 사거리, 여기에 이제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광진구에 보면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라 그래서 2005년에 균형발전 촉진지구, 균형발전 촉진 사업으로 처음 이제 도입이 됐다가 재정비 촉진 계획 형태로 이제 해가지고 쭉 추진해 왔는데요. 사업이 이렇다하게 보이는 게 별로 없죠. 2000년대에만 얘기가 있고, 여기가 보면 투자자들의 발길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끌었던 지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합정 균형발전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형 토지 등 소유자들, 주택 소유자들이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 데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합정 2구역, 3구역 이런 데는 이제 마포한강 푸르지오 1차, 2차 분양해서 지금 합정역 주변에 굉장히 비싼 아파트 가격 형성하고 있고, 자양 1구역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는 시행사 방식으로 이제 사업을 해서 이제 메세나폴리스가 되고 했는데, 이제 그런 데에 비해서 이 구의자양 같은 경우는 필지가 가서 보면 이렇게 좀 다 큼직큼직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매수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한 데들이 많지 않기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좀 가장 큰 블록들, 사업 면적이 큰 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이 사업해야 되는 그런 현장이다 보니까 사실 좀 막
붐이 일어서 가거나 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않았던 걸로 기억한다는 거는 제가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예, 광진구 쪽에 제가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서.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투자하려는 사람들의 관심들이 그렇게 막 많이 몰렸던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겁고 투자할 금액이 없거나 또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데 중에서는 큰 규모의 획지가 없어서 그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알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위치예요. 이 자양 5호 재정비 촉진 구역이라고 하는 여기 위치. 지도상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 바로 이 지역이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있고 이 잠실대교죠. 잠실대교 북단 딱 넘어오면 여기 광진 하우스토리도 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 연예인 누구더라? 장서희 씨가 여기 살더라고요. 네. 이거 광진 하우스토리 옛날에 10년 전에 분양할 때도 굉장히 고가 분양이어서 굉장히 고가 분양이에요. 한강변에. 지금도 저 올림픽대로 타고 다니면서 보면 옛날에 분양할 때 생각나거든요. 네, 아무튼 쫙 북단 넘어오면 우측편에 여기입니다. 여기 뭐 방송 지금 지금 보시면 요 정도 면적이네요. 예, 이 구역 밑에 쪽에 있는 이 부지가 지금 딱 보시면 그 위치죠. 자양 5 재정비 촉진지구.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30층짜리 업무시설, 그 다음에 주상복합 아파트 한 25층, 28층 규모의 아파트 한 4개 동, 이 정도에서 업무 복합시설들 짓게끔 하는 모양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개발이 되나 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보시면 여기 자양 1구역, 자양 1 재정비 촉진 구역이죠. 포함해서 이렇게 자양 1구역, 자양 5구역 합쳐서 사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양 1구역은 뭐 알고 계시는 저 광진구 자양 1주택 재건축 사업하고는 다른 거예요. 삼각형 모양의 땅 재건축 사업하는 거 이번에 관리처분 받은데 이제 거기랑은 다르고요. 여기는 이제 재정비 촉진 사업으로 사업 형태나 이런 게 조금 다릅니다. 다른 구역이라는 거 참고하세요. 자, 다음은 낙원상가 옥상 조망 명소로 탈바꿈이란 기사입니다. 자, 낙원상가가 어디냐? 자, 낙원상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 낙원상가 종로에 가면 종로 3가 종각에서 종로 3가 가는 사이에 보면 이 탑골공원 있고 그 옆에 이렇게 건물 밑에 도로가 이렇게 관통하는 그 건물 있잖아요. 그거 넘어가면 요새 핫한 이제 이 익선동, 익선구역도 있고, 그 낙원상가 혹시 그 허리우드 극장이라고 아시는 분 계세요? 허리우드 극장이 낙원상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그 원표가 나오는 무슨 홍콩 영화 보러 제가 이 허리우드 극장 낙원상가에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악기 이런 것들 사면 낙원상가 사러 가고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 낙원상가인데요. 지금도 인사동 그 골목, 외국인들 많이 오는 인사동 골목 끝에 오면 요 낙원상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인사동 오며 가면 이렇게 낙원상가들 보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낙원상가 자체는 사실 인사동 이 골목까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고 하는데, 낙원상가는 좀 너무 노후하고 좀 슬럼화된 느낌이라서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번에 지금 이 낙원상가 16층에다가 전망대를 만들고 중간에 옥상 광장 등을 만들어서 좀 이 건물 자체를 좀 재생하기 위한 도시 재생의 어떤 일환으로서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이 낙원상가 주변에 보면 지금도 무슨 공연장 같은 건 있어서 제가 갔을 때는 거기서 공연하고 이런 사람들 봤던 것 같은데, 이제 공간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로비가 4층 로비가든 5층 옥상광장, 16층 정망대, 6층 커뮤니티 가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발길이 오갈 수 있도록 공공성을 좀 높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이게 약간 저도 이제 정비사업을 공부하고 정비사업 쪽에 뭐 투자도 해보고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한편으로 이제 도시재생사업에도 관심이 많아서 계속 보는데, 이 주거지역의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갈 길이 먼데, 이렇게 어떤 상업지역이라기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관광자원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머물 수 있는 이런 지역은
이렇게 노후화된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만 많이 오면 그 안에 건물들의 가치는 진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미 많은 지역에서 보아왔고, 그래서 이렇게 이 전망 한번 보려고 도심지 안에서 이렇게 열려있는 전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게 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이걸 전망대에 오기 위해서 이 위에 올라와서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뭐 차 한잔 먹는다거나 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오면서 이 건물 자체도 되게 상업적인 가치를 다시 이제 재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좋은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18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고 뭐 2019년 하반기에 개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니까 뭐 실제로는 이제 내후년 뭐 올해 다 갔으니까 1년 반, 그러니까 2019년 아무튼 이걸 올라가 보려면 여기 전망하고 하려면 1, 2년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나중에 저는 요거 개장하면 꼭 가보고 싶습니다. 꼭 가볼게요. 네. 지난번에 세운상가 갔던 것처럼 혹시 그때까지 제가 부동산 TV를 하고 있다면 예, 영상 찍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 얘기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한남동 재개발 착착 아파트 부촌 예약이라고 했는데요.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한남뉴타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장이고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고 있는 한남뉴타운 3구역이 이번에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총회 개최를 했고요. 이제 성원이 돼서 통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게 지난 주말에 한남 요 3구역 총회에 참여하신 분이 카페에 글을 쓰셨던가 카톡방에 글을 남겨주셨던가 봤는데 굉장히 많은 조합원들이 직접 그 사업시행인가 총회에 직접 참여를 하셔가지고 뭐 참석률이 되게 높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열기를 보여줬다. 그걸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는데 뭐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한남 뉴타운 3구역이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서 사업 가고 있는 모양새고 지금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받으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뭐 바로 빨리 나면 좋겠지만 또 항상 이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또 조합이라든가 조합원 마음처럼 그렇게 빨리 되는 게 아니고 또 서류 보완해야 될 것들 나오기도 하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에 시공사 선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 나고 시공사 선정 공공관리제도에 따라 시공사 선정하려면 또 몇 달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 정도 그러면 한남뉴타운 3구역 이 재개발구역 서울의 재개발구역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예, 제일 큰 단지예요. 그래서 어디 시공사가 될지도 되게 궁금하고 워낙 집가가 비싼 동네니까요. 예, 그래서 아무튼 여기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한 꼭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 한남 3구역이고 그 옆에 나인원 한남이라고 해요. 여기도 뭐 이제 되게 대형 평수로 굉장히 비싼 아파트 분양할 거라고. 한남대교 북단이에요. 그리고 한남더일은 원래 이미 지어진 아파트죠. 옛날에 단국대학교 부지에 지어진 아파트. 뭐 분양 전환하고 있다고 하고 아직도 분양 전환 안 끝났나? 예, 아무튼 그 얘기고요. 그리고 유엔사 부지도 11건설이라는데 올해 비싸게 팔린 게 하나의 이슈였죠. 한때 이제 거기도 뭐 되게 비싸게 분양할 거고 그래서 굉장히 고가 주택의 지도를 이 한남 뉴타운을 비롯한 용산 한남동 일대가 이렇게 지도를 그리고 있다. 뭐 그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이 기사는. 그리고 이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2구역, 3구역 이런 데가 있어요. 위치상으로 보시면 용산역에서 남쪽 한강대교 가는 이쪽에 있는 데인데요. 부지 면적은 꽤 넓은 편입니다. 여기가 이제 2구역, 3구역 같은 경우는 일반 상업 지역이 되게 많이 있고 1구역은 일반 상업 지역이랑 그냥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게 뒤섞여 있는 지역인데 굉장히 열악한 데예요. 이 뒤편, 이 지하철 이 기찻길 옆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막 그 한 열 몇 평 정도 되는 작은 획지, 작은 필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일제시대 때 지은 건물들이 막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노후한 주택가들도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2000년대 초중반에 여기도 정비 사업을 하자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이제 좀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구역 지정안을 서울시에 올렸는데 여기에 이제
오래된 관사 이게 역사 문화적인 무슨 가치가 있다라 그래서 판단을 보류하고 이제 좀 멈춰 서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요번에 어떻게 처리가 될 건지 뭐 다음 주 20일 그러니까 20일이면 내일 모레네요. 열리는 이제 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올지도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 주변,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 용산 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1지구에 해당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용산 이 한강로 일대를 어떤 식으로 정비할 것이냐, 용산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거를 원래 올 연말까지 이제 수립해서 발표한다 그랬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에 수립해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스터 플랜에서 담고 있는 당연히 이제 국제업무지구 정상화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을 거고요. 미군 부대가 이전하고 나면 이제 미군 부대 이전하는 자리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도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용산에 대한 어떤 얘기들은 아까 뭐 한남뉴타운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내년에 좀 더 언론을 통해서 많이 회자가 될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이 용산 쪽은 강남이 움직이고 나면 좀 뒤따라서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올해보다 좀 더 용산에 대한 얘기가 언론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좀 여러 개의 뉴스를 빠르게 읽어봤습니다. 제가 읽어본 이 뉴스는 유튜브 부동산 TV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팟빵,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송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팟캐스트에서 부동산 TV 검색하시면 이제 뭐 라디오로 다운받아서 들으시거나 이제 오며 가며 소리만 들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 팟빵에서도 부동산 TV 검색하시면 저희 이게 나오거든요. 팟빵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TV를 하면서 오프라인 활동이나 어떤 청취자분들, 구독자분들하고 그런 접점을 가지진 않았었는데요. 팟빵 같은 경우 보니까 팟빵 홀이라고 홍대에 가니까 되게 좋은 건물이 있더라고요. 한 100명까지 수용되는 한 7, 80분 정도 오시면 좀 무난하게 오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는 이제 팟빵 거기서 공개 방송 같은 거 하면 또 이렇게 좀 대여도 해주시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TV 구독자분들 중에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모시고 뭐 그런 공개 방송 행사 같은 것도 해보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올해는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런 자리도 좀 만들어보고 좀 더 다이나믹하고 재밌는 부동산 TV가 참여할 수 있는 부동산 TV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